자, 그러면 3주 1강의 내용을 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호반의 시각교육 모형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구체적 매체와 추상적 매체를 나열해서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매체는 실물을 통해 가장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추상적인 매체로서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을 살펴보면 전체 장면 실물에서 가장 구체성을 높게 보이는 형태로부터 쭉 나아가게 되면 언어에서는 추상성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번로의 SMCR 모형을 살펴보았는데, 이건 시청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모형이었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로서의 교수자가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수신자가 학습자로서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M은 전달 내용으로서의 교육적인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가 의미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채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으로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SMCR에서 이 5개의 감각기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통신 방법, 채널을 고르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징체제 이론을 통해서 표기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 바 있는데요. 한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체제가 기역, 니은, 야 이렇게 철자가 내는 소리가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의미론적 단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역과 니은이 중첩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고, 이것이 무한계로 의미가 쭉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한계의 의미론적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면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음악 기호를, 음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성이 높은 상징체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표기성이 낮은 상징체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페이지로 가볼까요? 37페이지에서는 교수 실제함 이론이 어떤 하위의 개념 요소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친절하게 학습자를 배려하면서 학습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이 수업을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학습 촉진, 학습 활동에 내가 무언가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주려고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수 실제감이다 라고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3주 2강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4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격교육의 이론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원격교육에서 학습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여서 학습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학습자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주된 이론으로서 델링, 웨드마이어, 무어라고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수자, 학습자의 역할 구분을 하였는데, 교수자는 학습 교재를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학습자는 학습 목표, 내용,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스스로 학습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드마이어의 설명에 따르면
학습자가 잘 학습할 수 있게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학습 지원 조직과 교수자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7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 독립성 자율성 이론에서는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조화가 무엇인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이해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 단위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구조화라고 적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주 1강의 1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여기서는 원격교육 체제에 있어서의 학습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시스템의 약자였지요. 자,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원격교육에서 웹상의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기록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6주 1강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서는 인쇄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과 자료 기술을 잘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학습 참여를 촉진하겠다라고 한다면 학습 활동을 무엇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학습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잘 따라올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학습자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의 실제적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연습 기회를 제공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적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자료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 원칙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친절하게 매체를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하듯이 구어체로 표현을 해주고 학습자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지적 수준에 맞게 표현을 해주고 짧고 간결하게 문장 구성하고 일관된 규칙과 폰트, 제목의 크기를 위치를 막 다르게 한다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혼선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그림, 도표, 여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우리가 18페이지로 가시면 라디오 매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죠? 앱을 통해서 활용을 저렴하게 즉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그래도 시공을 초월해서 라디오 방송을 접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청각 매체에 집중하면서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소리 정보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전제로 해야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일방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 시간을 맞춰야 하는 단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페이지로 가셔서 TV 방송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시면, TV는 시청각을 활용한 매체로서 다양한 인물들을 좋은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지식 기술이 없이도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여전히 일방향의 전달 위주의 매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마치고요. 잘 복습하셔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